서부 경남 국회의원들은 22대 국회 1년 동안 법안 발의와 처리율에서 각기 다른 성적을 보였습니다. 지역과 국민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본회의 출석률을 짚어봅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진주에서 열린 K기업가 청년 포럼을 통해 도전의 의미와 공동체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전국 106개 창업팀이 참가해 독창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선보였습니다. 사천시 서포면 바닷가 인근 농경지는 담수가 부족해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입니다. 2017년 대가뭄 이후 대체 용수 개발 사업이 추진됐지만 7년째 마무리되지 않아 농민들은 올해도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 여수해저터널 굴착 공사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두 시군이 상생구조 확립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수 현장 상황과 분위기를 살펴봅니다. 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에서 다시 통영과 거제를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사업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총 152km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망 노선을 확정하고 예타 등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떤 의정 활동을 펼쳤을까요? 지역과 국민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본회의 출석률을 짚어봤습니다. 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 서부 경남 국회의원들의 입법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대표 발의 건수에서는 서천호 의원이 36건으로 경남 16명 의원 중 4번째, 박대출 의원은 27건으로 6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신성범 의원과 강민국 의원은 각각 22건, 18건으로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발의 건수만큼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정책 반영 여부와 사회적 파급력입니다. 실제로 경남 의원 중 안건을 많이 발의한 4명은 계류된 건도 차례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안 처리율, 발의한 법안 중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된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서부 경남 의원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발의 건수가 적었던 신성범 의원이 45%로 경남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박대출 의원, 강민국 의원이 각각 44%,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정활동 성실도의 척도 중 하나인 본회의 출석률을 따져봤습니다. 신성범 의원이 88%로 경남에서 4번째, 박대출 의원이 86%로 5번째로 높았습니다. 다만 상위 세 의원이 90% 중후반에서 100%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어 최상위권과는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보이콧이 원인으로 풀이되는데 지역의 의사를 전달할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명의 몫이 몇만 명의 어떤 생활이나 그다음에 국민 전체의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갖다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사실상 거의 5천만 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찾아 법을 만드는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서부 경남 의원들이 양적인 실적과 더불어 정책 실현력과 사회적 파급력까지 챙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창업 과정에선 여러 제약과 현실의 벽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주 K기업가 청년 포럼에서 창업가들의 도전과 책임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창업 고민들을 해결하는 방향키가 될 수 있을까요? 강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년 창업의 길, 도전이라는 말은 빛나지만 그 앞에 놓인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자금난의 시장 진입 장벽, 기술력 확보까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지켜내며 성장을 이뤄낸 K기업가 정신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방향키가 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자리가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기술의 도래, 그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 포럼이 미래의 엔비디아, 미래의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 여기에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히 이번 포럼에서 처음으로 열린 창업 경진대회에 전국 106개 청년 창업팀이 참가해 청년들이 자신들의 아이템과 가능성을 무대 위에서 직접 시험해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창업가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그 정신을 널리 알리고 그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창업갱진 대회를 열었습니다. 화물 운송 시장에 특화된 전기차 운영 소프트웨어, 보안 문제를 보완한 AI 에이전트 플랫폼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적 창업 모델들이 소개돼 청년 창업가들의 기술 역량과 시장 이해도를 보여줬습니다. 스토어에서 필요한 AI 에이전트들을 설치해서 그 중간을 이어주고 사람들이 안전하고 유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창업의 길에서 막막함을 느끼던 청년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도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곳에서 수상을 하고 나면 내 아이템이나 내 생각이 어쩌면 잘 될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 포럼이나 이러한 기업가정신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진주시는 K기업가 청년 포럼을 통해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20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진주에 형성이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이런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시에서는 앞으로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활동을 할 때 기본적인 재정에 대한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청년 창업가들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도전의 계기를 찾은 이번 포럼. 과거의 창업 정신에서 오늘의 해답을 찾으려는 움직임. 그 중심에 청년들이 서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진주 그린 스타트업 타운 착공식이 경상국립대학교 칠안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사업은 경상국립대 칠안 캠퍼스 부지 내 복합 허브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7년 7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센터는 연면적 8,000제곱미터에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며 이곳에는 60여 개 기업의 입주 공간과 교육장 등이 조성됩니다. 경상국립대 공학 2호관 1층은 회의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진주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향후 스타트업 기업, 투자사, 창업 지원 기관 등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창업 클러스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사천시 서포면은 바다와 인접한 곳에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담수가 부족하다 보니 가뭄에 대한 걱정도 많은 곳인데요. 8년 전 대규모 가뭄 피해를 겪은 뒤 대체 용수 개발 사업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 농가에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곳곳이 바다로 둘러싸인 사천 서포면은 담수가 귀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큰 외구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현재 상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여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저수지 수위가 꽤나 낮아졌습니다. 보시면 항토새 흙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저수율은 40%도 되지 않습니다. 외구 저수지는 자체 수원이 없다 보니 하동댐에서 36km에 이르는 관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습니다. 하동댐에만 어준하다 보니 지난 2017년 대가뭄 당시 저수지가 말라 일대 농경지가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지역에 물이 귀하다 보니 한 농가는 이제서야 모를 심었습니다. 농업용수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밤낮으로 새벽에도 나가서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잠도 부족하고 서로 마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논 곳곳은 진흙 상태 수준. 하루 전날 모내기를 마친 논이라기엔 물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포 지역 농경지는 대부분 간척지에 형성돼 있습니다. 가뭄이라도 겪으면 토양 속 염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공사는 대체 용수 개발에 나섰습니다. 곤양천에 양수장을 만들어 3km 정도 떨어진 외구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 원으로 크지 않지만 지난 2018년 착공 이후 아직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산전이 양수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의 진척도가 60% 정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촉구합니다. 양수장 건설 등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2억 5천만 원. 사천시가 부담해야 하지만 올해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농업인들은 가뭄 피해가 오기 전에 사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문어 금어기 해제에 따라 긴급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해경은 해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밀집 해역에 경비 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어업인 안전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재난구조대의 드론 순찰을 실시하는 등 해상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이 18일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전지구 뉴빌리지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과 활성화 계획 수립에 앞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봉전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남해읍 아산리 일원 약 16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214억 원이 투입되는 국토부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주차장과 공원, 쉼터 조성, 골목길 정비 등입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 굴착 공사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수시가 남해군과의 상생구조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길을 선택한 현장, 김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을 출발해 파주까지 남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L자형의 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국도 77호선입니다. 고성에서 시작해 동해안을 따라 놓인 7번 국도와 부산에서 만납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이 개통하면 한반도의 동서남해안을 아우르는 국토 대동맥이 마침내 완성되는 겁니다. 예타 통과 과정 4번의 고배를 마시면서도 두 지역 모두 추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수건 사업. 고모부가 이제 남해 분이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해저터널 뚫린 거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건데 안타깝습니다. 경상도도 자주 가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해 지역 터널 갱구부 조성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여수 쪽도 본격적인 굴착을 위한 사전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터널 진출입로가 들어설 부지에 위치한 하천을 옮기는 작업에 착수한 것. 시공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안가에 접한 섭도를 훼손하지 않고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현재의 지면으로부터 20여 미터를 내려가 터널의 양방향 차선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제 뒤로 빨간 깃발이 보이실 겁니다. 여수 지역 해저터널 왕복 차선의 중심을 표시해 둔 건데요. 현재 본격적인 굴착 작업에 앞서 하천 이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덕철 이사 완료 후에는 가시설 공사, 그러면 가시설 공사 이후에는 갱구부 조성 공사, 그 이후에 터널 공사가 굴착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 실질적인 굴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토지 보상 절차에 나서는 한편 인근 지역까지 확충된 교통망을 통해 섬 관광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남해군과의 시너지를 활용, 새로운 남해안권 해양 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입니다. 우리 시 구간은 36%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군 간의 교류는 말할 거 없고 또 우리 여수를 방문하거나 남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더 클 것으로. 여수 주민들은 터널 개통이 단순한 관광객 유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점이 많죠. 왜냐하면 서로가 이 교통편이나 물류 관계라든지 우리가 여수 같은 경우는 산당이 있고 남해 쪽에는 산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장도 참 구할 데가 많고 동사업이 특히 좀 더 가져지지 않겠나. 물리적 거리 제약 극복을 통해 물류 이동 시간 단축은 물론 영호남 상생의 이정표를 찍는 의미라는 겁니다. 교류를 하다 보면 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어떤 그 틈이 더 좁아지지 않을까. 작은 출발이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 모여서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는 국민들 간의 서로 좋은 그런 소통의 어떤 장소가 되지 않을까. 소멸 위기 속 방문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아닌 상생을 택한 두 지역. 하나의 시설물을 넘어 해묵은 지역 감정을 해체하고 로컬을 살리는 가교로서 해저터널이 어떻게 기능하게 될지 뜨거운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국토부가 국도 5호선 기점 연장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여수에서 경남을 지나 부산까지 연결하는 총 152km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망 노선이 완성됐는데요.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경남도가 추진해온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사업. 전남 여수부터 남해와 통영, 거제를 지나 부산을 잇는 해상 국도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최근 국토부가 통영에서 끊겼던 국도 5호선 기점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사업 전체 밑그림이 비로소 완성됐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구간은 통영에서 남해를 잇는 43km 구간입니다. 남해 창성과 통영 수우도를 잇는 4km 길이 신남해 대교를 포함해 여러 해상 교량 건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현재 굴착 공사를 앞두고 있는 남해 여수 해저터널 조성과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한산 대첩교, 해금강교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전남과 경남, 부산까지 이어지는 전체 152km 길이 해상국도가 구축되는 겁니다. 경남도는 섬 연결 해상국도가 만들어지면 하루 최대 17,000대의 차량이 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비용 절감 효과도 1,100억 원 이상,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밖에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지역민 이동권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남해 통영 이동 거리 또한 81km에서 43km로 대폭 단축이 되어서 이동 시간이 30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남해에서 통영 거제를 거쳐 가덕 신공항까지 이동 시간도 4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사업. 본격적인 사업 추진까지 예타조사 통과와 국도건설 계획 반영 등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이 남은 만큼 사업 조기 실현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사천시가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3곳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신규 위탁은 꿈에 그린 어린이집과 센텀폴의 어린이집, 스카이 마리나 어린이집입니다. 한편 신규 위탁 운영자는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함양군이 어몽길 휴먼재단을 방문해 오르고 함양 어몽길 홍보대사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오르고 함양 완등인의 날 행사 시 어몽길 홍보대사를 초청하는 방안과 친필 서명을 활용한 기념품 제작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재단 누리집 활용 온라인 홍보와 오르고 함양 참여자와의 동반 산행에 대해서도 긍정적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경북 포항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권 회복과 기업 지역 간의 상생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특히 동해안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을 방문해 상권 회복 사례를 공유하고 포스코가 조성한 산업홍보 체험관을 방문해 기업 지역 간의 상생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3회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포항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방문해 생애 전 주기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살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교육사업에도 앞장섰던 마산 최초의 한국인 주식회사 옛 원동무역사옥. 역사적 의미가 깊은 이 건물이 근대 건조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수많은 근대 유산을 잃어버렸던 지역사회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보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마산에서 한국인이 설립한 최초의 주식회사인 원동무역의 옛 사옥입니다. 원동무역은 1928년 옥기환 선생 등 지역 경제인들이 자본금을 모아 민족 자본의 자립을 꿈꾸며 창립했습니다. 당시 수익 일부는 독립운동 단체에 전달됐고 지역 교육 사업에도 쓰였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가치가 있음에도 이 건물은 근대 근조물로 지정되지 않아 보존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가 보존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이 건물이 이제 곧 100년이 다 돼 가는데 마산에서는 드물게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또 건축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건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보존되어야 한다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원동무역의 보존 추진은 충분한 가치를 가진 근대 건조물들이 허물어졌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성광 청주. 일제강점기 전국 최대 청주 생산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다세대 주택으로 변했습니다. 성광 청주가 철거된 자리에는 옛 모습을 그린 벽화만 남아 있습니다. 최근 창원 상공회의소와 마산 YMCA 등은 원동무역 사옥을 근대 건조물로 지정해달라고 시에 요청했습니다. 현행 창원시 조례에 시장이 근대 건조물로 지정하면 시가 매수하거나 소유자에게 수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의 범위와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확히 이름이 근대 건조물 보존 조례였는데 그게 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구체적으로 금액이 예산이 어디서 나오고 얼마인지를 해야 되는데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 현재 창원에 있는 근대 건조물은 총 105곳. 하지만 대부분 원동무역처럼 지정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실질적인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하동군이 2025년도 농어업인 수당 전액을 하동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짧은 유효기간과 잔액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기존 카드형 포인트 방식을 개선해 지역 소비 유도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하동군의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 등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 30만 원씩 총 40억 원 규모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천문화원이 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천문화원 공연장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신임 고병호 원장은 우주항공과 해양이라는 사천 정체성을 문화자원으로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원장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회원 중심 문화원 조성, 역사관 건립 기반 구축 등을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고 원장은 사천시 지역개발국장과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정대환 원장은 문화원 가족과 시민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남기며 지난 6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지난 8일 최상화 전 춘추관장의 입당 신청을 심사한 결과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도당은 최 전 관장에게 심사 결과와 함께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최 전 관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SNS를 통해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사천 남해하동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나섰지만 경선에서 탈락해 탈당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 전 관장은 김민석 총리와 동갑내기로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강한 햇볕을 내리쬐면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요즘인데요. 자외선도 매우 강하니까요. 외출 시 양산이나 선글라스 등을 통해 피부를 보호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맑은 가운데 무더위는 여전히 계속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양과 산청 21도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3도 분포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 맑은 가운데 제주는 종일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부산과 광주 23도로 출발하겠고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36도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강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아홉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 이어지다 월요일 오후에는 소나기가 한 차례 내리겠는데요. 최고 기온 34도까지 오르는 무더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